클린스만과 황선홍, 한국 축구를 망친 축구협회. 중원삭제 축구는 왜 계속되고 있을까? 대한축구협회의 안일한 태도가 한국 축구를 위기에 빠뜨렸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U23 축구대표팀은 아시아축구연맹 AFC U23 아시안컵 8강에서 탈락해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은 26일 인도네시아와 대회 8강전에서 승부차기 접전 끝에 패하며 4강에 오르지 못했다. 1에서 3위가 본선에 직행하고 4위는 아프리카 기니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통해 8위행에 도전할 수 있는데 한국은 아예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굴욕적인 역사다. 한국은 1988 서울올림픽 이후 단 한 번도 올림픽행 티켓을 놓친 적이 없다. 1984 LA 올림픽 이후 40년 만에 본선행이 불발됐다. 아시아 강자를 자처하던 한국은 이제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 결과적으로 황 감독의 겸직이 독이 됐다. 황 감독은 지난 3월 A 대표팀 임시사령탑을 맡았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국내 지도자가 중재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려 거부할 명분이 적었다. 황 감독이 A 대표팀에 있는 동안 U23 대표팀은 사령탑 없이 서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에 참가했다. 서아시아 대회는 황선홍호의 매우 중요한 리허설 무대였다. 대회 직전 치르는 만큼 선수 기량과 컨디션을 파악하고 최적의 포메이션, 조합을 찾는 자리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했고 옥석을 가리는 기준점이 됐다. 황 감독은 중요한 대회를 원격으로 지켜보기만 했다. 함께 훈련하지 않았고 직접 경기를 운영하며 꼼꼼하게 확인하지도 못했다. 현장에서 관찰하지 못했으니 코치의 보고를 통해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아시안컵을 보면 황 감독의 준비가 미미했음을 엿볼 지점이 여럿 있다. 포메이션 변화가 대표적이다. 1에서 2차전에서 4백을 썼던 한국은 3차전 일본전을 시작으로 3백으로 전환했다. 난적 일본을 잡자 황 감독은 인도네시아전에서도 같은 전술로 나왔다. 그러나 한 수 아래 팀을 상대로 압박도, 점유도 제대로 하지 못해 주도권을 내줬다. 황 감독도 내 실수라고 인정했다. 인도네시아전에서 스트라이커로 강성진을 투입한 것도 선수 파악에 관한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다. 강성진은 대회 내내 부진했다. 게다가 최전방 자리는 익숙한 선수가 아니다. 오히려 후반 들어가 맹활약한 정상빈 카드가 적절했다. 부상으로 60분 이상 소화하기 어려웠던 이영준을 차라리 전반에 넣는 것도 나을 뻔했다.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황 감독의 말대로 치열하게 고민한 후 선택한 카드라면 선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만하다. 황 감독은 27일 귀국 후 겸직 문제에 관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결과에 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구구절절 얘기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 라는 의견을 밝혔다. 선을 그었지만 결과는 겸직이 U23 대표팀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왔다. 100% 집중하지 못한 채로 아시안컵에 돌입한 황 감독이 최상의 판단, 결정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를 강행한 KFA 정몽규 회장과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결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정 회장은 최근 몇 년간 똥볼을 연이어 차며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한국 축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그는 승부조작자 사면 이슈를 시작으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스스로 만들었다. 이번엔 올림픽 진출 실패다. 황 감독의 역량도 부족했지만 무리수를 둔 정 회장에게 근본 원인이 있다는데 이견을 제시하는 쪽은 거의 없다. 능력과 자질에 물음표가 생긴 정 회장은 현재 자리를 지켜야 할 명분마저 사라졌다. 2. 김성원의 센터서클, 정몽규 회장님.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국 축구가 늪에 빠진 지 오래됐다. 허우적거릴수록 더욱더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게 늪이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만 그걸 모른다. 수차례 경고음이 울렸지만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했고 대국민 사과는 일상이 됐다. 정몽규 회장은 2013년 KFA 수장에 올랐다. 2016년 만장일치 재선에 성공했고
2021년 단독 2후보에 무투표로 3선 고지에 올랐다. 정 회장도 공과가 있다. 그의 시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곤란하다. 명시적으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딱 1년만 되돌아보자. 한국 축구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지난해 3월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들의 기습사면을 결정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정 회장은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이었고 팬들이 받았던 충격과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 협회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며 고개를 숙였다. 위르겐 클린스만 A 대표팀 감독 선임은 밀실에서 이루어졌다. 정 회장은 2달 전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클린스만 선임과 관련해 오해가 있다. 과거 벤투 감독 때와 똑같은 프로세스로 선임한 것이었다. 고 말했고 이에 축구계는 경악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은 축구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 클린스만 감독 발탁 과정은 선임기구인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는 깜깜이였다. 그렇게 모신 클린스만 감독 재임 기간은 설명이 필요 없다. 매일 논란이었다. 미국 재택, 레전드 놀이, 해저 축구에 이어 선수 4분. 아시안컵 실패까지 악몽의 1년을 보냈다. 정 회장은 또 사과했다. 그리고 2024년 4월 26일 한국 시각 참사의 결정판이 찾아왔다. 한국 축구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1984년 LA 대회 이후 40년 만에 일어난 대재앙이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국제축구연맹 랭킹 134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23위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 축구를 못 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독일, 포르투갈 등을 꺾은 것처럼 그라운드에는 이변이 상존한다. 하지만 이것이 시스템의 오작동에서 시작된 문제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을 이끌 신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의 정혜성 대회위원장을 선임했다. 그 후 첫 결정이 두 집 살림이었다. 3월 태국과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에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A 대표팀에 긴급 투입했다. 올림픽 대표팀은 그 기간 올림픽 최종 예선의 마지막 리허설인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23세 이하 챔피언십의 초청팀으로 참가했다. 황 감독 대신 명재용 수석 코치가 팀을 이끌었다. 우려를 제기했다.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U23 아시안컵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라 올림픽 대표팀도 최종 점검이 필요했다. 특히 U23 아시안컵은 피파 의무 차출 대회가 아니다. 황 감독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을 돌며 각 구단에 차출을 요청한 이유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해도 유럽 리그가 막바지라 변수가 있었다. 황 감독이 직접 팀을 챙기며 플랜 B와 C 등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세상에 있었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양현준, 셀틱, 김지수, 브렌트포드, 배준호, 스토크시티, 위 차출이 무산됐고 위기 대응 능력은 떨어졌다. 한치 앞을 볼 줄 모르는 KFA의 철학의 빈곤, 즉흥 행정은 끝내 비수로 돌아와 꽂혔다. 올림픽 진출 실패는 명백한 인재였다. 정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는 물밑에서 사선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려온다. 다음 달 당선이 예약된 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사선을 향한 사전포석이다. 아시아 몫의 피파 평의회 위원 선거에서 2차례나 낙마하며 길을 잃었다가 AFC 집행위원으로 급을 낮췄다. 지금의 정몽규 체제는 활력을 잃었다. KFA 내부 조직도 무기력하다. 예전 박봉에도 활력이 넘쳤던 시절이 있었다. 현재는 서로 눈치만 보며 제 살 길 찾기에만 급급하다. 사고는 그냥 터지는 것이 아니다. 정 회장의 중대 결단이 필요하다. 자신의 사선 도전이 한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될지 숙고해야 한다. 선거 불출마 선언도 하나의 해법이다. 3. 1769억 미드필더. PSG와 협상 시작했다. 이강인 새 파트너로 급부상. 파리 생제르맹이 중원 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29일 한국 시간 브루누 기마랑이스 26 뉴캐슬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PSG는 그의 에이전트와 협상을 시작했다 라고 보도했다. PSG는 올 시즌 리그왕 우승을 거머쥐었다. 리그에서 31경기를 치른 현재 20승 15일패로 승점 70점을 획득하면서 AS 모나코 58점을 12점 차이로 따돌리고 조기에 우승을 확정지었다. 우승의 원동력 중 하나로 탄탄한 중원이 꼽힌다. 이강인, 워렌 자이르 에머리, 마누엘 우가르테 등은 중원에서 매끄러운 호흡을 보여주며 PSG를 정상에 올려놨다. 여기에 만족할 PSG가 아니다. 벌써부터 중원 추가 보강을 노리고 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PSG는 올여름 기마랑이스 영입을 두고 레알 마드리드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기마랑이스는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미드필더로 꼽힌다. 지난 2022년 뉴캐슬에 입단한 이후 넓은 시야와 정확한 킥력을 증명하면서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미 뉴캐슬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46경기 5골 8도움을 올렸다. 지난 27일 치러진 셰필드와의 리그 35라운드에서도 한 골을 기록했다.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브라질 대표팀에 승선한 기마랑이스는 지난달 잉글랜드와의 친선전에서도 79분을 소화했다. 뛰어난 활약과 달리 올여름 미래는 불투명했다. 프리미어리그 이익 및 지속 가능성 규칙 위반 위기에 내몰린 뉴캐슬은 올여름 기마랑이스를 비롯한 일부 선수의 매각을 통한 수익 창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력한 차기 행선지로 레알이 거론됐다. 올여름 중원 보강을 노리고 있는 레알은 기마랑이스를 영입 후보 명단에 올려놨다. 상황은 급변했다. 팀토크는 레알은 이미 에두아르도 카마빈가, 오렐리앙 추아메니와 같은 미드필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마랑이스 영입에 소극적이다. 반면 PSG는 그의 영입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려 한다 라고 전했다. PSG는 가능한 빨리 영입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기마랑이스와 뉴캐슬의 계약에 삽입된 1억 2천만 유로, 약 1769억 원, 위 바이아웃 조항은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마지막 주 초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파악됐다.